생산성은 일할 때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할 때조차 생산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 여러분이 앞으로 핸드폰을 할 때도 심지어 유튜브를 볼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게 돼요. 신기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HP 라이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디폴트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성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성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확장해줄 생산성 3단배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는 일, 나이, 직업, 아무 거에도 상관없이 오롯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정말 쉬운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스스로를 조금 더 믿으실 필요가 있어요. 벌써 10수년, 20몇 년, 30몇 년, 40몇 년, 50몇 년, 수십 년의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해본 게 얼만데요. 이미 정답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한테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고 변화하고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방금 한 말도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생산성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기본 틀을 잡아줄 수 있는 생산성 3단매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3단매 첫째, 옵티마이징. 옵티마이징이 뭔가요? 최적화. 뭐를 최적화시키는 건가요? 환경. 어떤 환경? 여러분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그 일을 하는 환경. 이거는 단순히 내 방을 잘 치워라, 깨끗이 해라 그런 말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환경의 최적화라는 건 단순히 깨끗하게 치우는 거에 훨씬 상위 개념이에요. 즉 훨씬 중요하고 훨씬 본질적인 겁니다. 쉽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을 뛰러 갔는데 러닝머신을 가장 생산성이 높게 뛰고 싶어요. 딱 헬스장에 갔는데 러닝머신이 다 차 있거나 러닝머신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못 찾겠거나 아니면 하나 남았는데 그거 가서 보니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내가 아무리 생산성이 높으려고 노력을 하건 뭐 의지가 강하건 러닝머신을 제대로 뛸 수가 있나요? 생산성이 높을 수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러닝머신이라는 거 그냥 키고 뛰기만 하면 되는 이런 단순한 것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환경이 정리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일, 내가 결과를 내야 되는 일에 그 환경이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들 그게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러닝머신을 뛸 때 그럼 최적화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그냥 마음대로. 딱 갔는데 러닝머신이 딱 한 대만 날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위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옆에 좋은 운동화와 좋은 옷, 그래서 딱 입기만 해서 올라가서 새소리, 물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뛰기만 하는 상태. 생각만 해도 너무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죠? 그런 거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난 생산성이 낮아. 이거는 굉장히 막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산성이요? 어떤 거를 하는데 생산성? 그러니까 조금 막말로 생산성이 낮다는 그 말로 퉁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정확히 내가 뭘 하는데 생산성이 지금 안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내가 뭐를 하려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아니면 내가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나요? 아니면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뭐가 안 써져요? 그걸 위해 나는 노트를 쓰나요? 랩탑을 쓰나요? 데스크탑을 쓰나요? 뭐를 하나요? 내 환경은 뭔가요? 나의 러닝머신은 뭔가요? 그게 내가 딱 올라타서 누르기만 하면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고 같이 일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정리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의외로 옵티마이징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두 개가 뭐냐면 데스크탑하고 핸드폰이에요.
내가 작업을 하는 컴퓨터, 그게 랩탑이든 데스크탑이든 아니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이게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어지럽고 예를 들어서 제 책상을 정리할 때 반드시 데스크탑이건 랩탑이건 한번 정리를 해요. 내가 키면 바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 작업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그 일을 하는 환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어지러울 거예요. 가기 싫은 곳일 거예요. 냄새나는 곳일 거예요. 단순히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바로 착수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티마이징. 3남매 중 둘째 커맨드. 뭐죠? 명령, 시키는 거. 이 개념은 예전 영상에 일 내보내기, 이 개념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이것도 역시 조금 더 상위 개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시킬 사람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커맨드, 시키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셨나요? 아니, 유일하게 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 떠올리셨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 주변 모든 거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누굴 위해? 날 위해. 나의 생산성을 위해. 이 개념은 뒤로 갈수록 점점 나와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내 모든 거에 일을 시킨다는 개념이 없으면 나중에 진짜 사람한테도 일을 잘못 시켜요. 밑에 사람이 나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습관화가 안 되면 밑에 사람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진짜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꾸준히 업로드하기 시작한 게 1개월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꾸준히 업로드하겠다고 결심을 한 순간 저는 일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누구한테 일을 시켰냐면 모두 아이빌리그를 나오고 정말 세계에서 천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어떤 일을 시켰냐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많이는 못 보고 일주일에 10개 정도는 내가 꼭 참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최고 인력들에게 어떻게 시켰냐면 내가 이런 거를 원하니까 나한테 맞는 영상을 찾아와라고 시켰어요. 그 고급 인력들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원하는 영상 10개 정도를 참고를 합니다. 아, 이런 속도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구나. 더 쉽게 해야겠구나. 기타 등등. 자, 진짜 사람한테 일을 시킨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키워드를 쳐서 영상들을 쭉 스크린한 다음에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댓글을 달아놓고 기타 등등 유튜브가 판단하기에 제가 이거를 좋아하고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구독을 눌렀건 좋아요를 눌렀건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똑똑한 알파벳, 유튜브가 알파벳 거니까 그 알파벳 직원들, 그 알고리즘, 소위 그 알고리즘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대표님은 이걸 좋아하니까 요거를 갖다 드려야지 하고 저한테 추천을 하겠죠. 그럼 보고 아니야, 다시 해와, 이거 나 별로야, 그러면 이 영상 표시하지 않기, 이런 것들 누르고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게 유튜브를 키면 딱 나옵니다. 저는 유튜브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튜브한테 일을 시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튜브한테 끌려다니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지를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커맨드를 잘못하신 거예요. 누가 그냥 좋아요 눌러달라 그래서 누르고 구독 눌러달라 그래서 누르고 그럼 유튜브는 우리 대표님이 이거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추천해요. 그럼 안 봐요. 혼란스러운 거죠. 또 무슨 댓글 이벤트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안 달던 댓글을 달았어. 와, 우리 대표님 이거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댓글까지 달았네 하고 비슷한 걸 추천해요. 근데 안 봐요. 서로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굳이 구독이나 이런 거 눌러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잘못 눌렀다가 여러분이 제 거랑 비슷한 게 추천이 돼서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다음 달부터 멤버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에 2번 스트리밍으로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은 저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불을 하면서 저는 코칭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해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4일짜리 프로그램에 12,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만 원, 그것도 줌으로 하는 거를 돈을 썼어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이거 돈 아깝다, 1년에 1,400만 원도 비싼데 무슨 4일에 1,400만 원이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그 1,400만 원을 내고 14억, 140억 이런 값어치를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커맨드를 내리는 거예요. 4일, 그러니까 저는 1년을 뺄 이 여유가 없어서 4일 동안 나한테 값어치를 주고, 그리고 나는 그거를 이용해서 또 나의 거를 만드는 거죠. 생산적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은 그 돈이 얼마건 그걸 해서 제가 이렇게 축적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어쩌거나 제가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무언가를.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돈을 내고 저를 쓰는 거예요. 커맨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매 행동, 내가 뭐 좋아요 누르는 거 하나, 그게 뭐든 이 모든 게 내 환경을 최적화하고 내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용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 왔다 갔다 해버리면 밑에 사람도 헷갈려요. 여러분의 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사람한테 명령을 내릴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커맨드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 막내,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뭐죠? 믿음. 빌리프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 트러스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생산성이 낮은 분들은 그 자리와 상황에 상관없이 주의를 믿지를 못해요. 주의를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키지도 못하고 시켜도 못 믿고, 그래서 내가 시키고 나는 내 일에 빨리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죠. 못 이루어지는 거죠. 이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 중에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개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되는 거, 여러분이 24시간 쓰고 있는 거, 사용하고 있는 거, 일을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여러분의 뇌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직원처럼 믿고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나가서 놀았는데 갑자기 떠올랐다, 아이디어가. 쉬고 있는데 걷다가 갑자기 떠올랐다. 자다가 갑자기 떠올랐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건 쉬건 걷건 뭘 하건 여러분의 뇌는 사실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집중하려고 해도 계속 잡념이 떠오른다는 건 뭔가요? 뇌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뇌가 계속 일을 한다. 24시간. 여러분이 만약에 대표, CEO인데 어떤 직원이 계속 일을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뭔가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서 꼬치꼬치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뇌에게 어떻게 잘 자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사람 만나고, 그리고 좋은 일의 재료를 주기 위해 책 읽고 JTB 보고 공부하고, 우리 몸과 마음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면 뇌는 알아서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상상 이상으로 똑똑하고 상상 이상으로 기발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걸을 때 무슨 생각해야 되지? 이 생각하면서 걸어야지. 이거는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걷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비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알아서 일을 해줍니다. 이 개념이 습관화가 되시면 여러분이 진짜 리더가 되셨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많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본적인 생산성의 3남매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를 최적화하고 내가 사용하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일을 잘 시킴으로써,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써 최고로 생산적인 결과를 나한테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 기본 틀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헛똑똑이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유튜브한테 일을 시킨다 뭐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글 직원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 다음 뭐 카카오 직원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리즘을 파헤쳐서 남들이 못하는 뭔가를 하고, 물론 그걸 잘 파악해서 내가 잘하려는 걸 더 뭐 증폭시키고 이런 것들은 훌륭해요. 좋은데 최대한 내가 일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얼마나 좋아,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똑똑한 직원들이고, 존중하고 믿고, 그래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됐던, 내가 어디에 속해 있건, 내가 누구를 만나건. 제가 멤버십 한다고 하니까 유튜브에 수익 쉐어 해주는 것도 큰데 차라리 이쪽에서 따로 만들어서 뭐를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한테 받은 게 얼만데요.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무료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유튜브가 제공해 줬는데 더 많이 띄워줘도 저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무엇이 됐건 내가 사용하는 거, 내가 속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믿고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면서 앞으로 함께 나가시는 게 더뎌 보여도 가장 빠르고 훨씬 쉽고 내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자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 혼자 똑똑하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생산성, 에너지, 기타 HP 라이프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HP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